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생활 속의 인문학. 오늘도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가치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 예, 가치란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뜻하죠. 쉽게 말해 뭔가에 대한 값어치를 말합니다. 경제적 효용과 합리성을 추구한 인간은 삶의 모든 것에 대해 이른바 가치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리는 모든 선택도 알고 보면 가치 판단의 결과죠. 예컨대 연봉을 많이 주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취업을 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돈보다는 자유롭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업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린 끝에 내린 선택이죠. 보시기에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의 판단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올바른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선택했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말씀하신 대로 가치 판단에는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내린 판단이 옳다고 믿고 또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가치 판단을 내리는 행위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사람은 물건을 살 때도 항상 가성비라는 걸 따지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성능의 물건이라도 가격이 좀 더 쌌다면 경제적 효용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가심비라는 걸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이라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가심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물건이라면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지갑을 열기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부르는 상품들은 대개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따져서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하나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이 10만 원짜리 가방보다 성능이 수십 배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그 명품이 주는 만족감이 너무도 커서 가격이 수십 배 비싸더라도 기꺼이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가성비를 넘어서 가심비까지 따지는 소비 형태는 정말로 합리적인 가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자기가 산다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예. 그죠? 저나 그냥 좀 이런데 너무 혹해서 쓸데없는 소비하지 말고 되도록 이제 좀 합리적으로 소비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예. 본인 이제 구매하는 사람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사용자가 느끼는 가치는 물건을 구매할 당시의 시점보다는 나중에 사용하는 시점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입할 당시에는 만족감이 너무 커서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집에 가서 사용을 해보니까 좀 불편하다거나 혹은 이미 내가 그것과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당초 생각만큼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혹시 유사한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숫하죠.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실수들 많이 하고. 그렇죠. 예. 당근마켓이 왜 잘 되겠어요? 다 그런 것 때문에 잘 되는 거죠. 그죠. 저도 옷 사놓고 마음에 들어 사놨는데 한번 입어놓고는 그냥 옷장에 넣어놓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아마 대부분 비슷한 경험은 한두 번씩은 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예. 되게 사람들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할 때 그것의 가치는 물건이 가진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물의 가치는 물건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가령 돈 많은 재력가 중에는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를 보면서 이건 그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유치원생은 명품 시계보다는 만 원짜리 장난감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길 수도 있거든요. 예. 또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열심히 모은 돈으로 생애 첫 번째로 명품을 사면 만족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명품을 일상적으로 구매해서 쓰는 사람이
추가로 명품을 구매하면 감동이 그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사물의 가치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함수다라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네, 어느 정도 뭐 이제 좀 하다 보면은 무뎌지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사물에도 뭐 이른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작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미 가진 게 많거나 부자일수록 사물의 가치를 온전하게 느끼거나 체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가진 게 없고 결핍이 많을수록 조그마한 물건에도 소중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철학자이자 평론가인 발트 베냐민이 모든 물건은 어느 정도 다 귀중한 물건들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침대가 없는 집에서 밤에 덮고 자는 양탄자, 쿠션이 없는 차 안에서 딱딱한 바닥에 내려놓고 베고 자는 베개가 값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는 우리들의 집에서는 그렇게 값진 물건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값진 물건의 봉사를 받을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베냐민도 모든 사물은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고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가진 게 많고 모든 게 잘 갖춰진 곳에서 사는 사람은 엔간해서는 물건의 가치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진 좋은 것들이 새로운 물건의 가치를 좀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청취자분들 다 아실 텐데 네. 그래도 더 이제 실감나게 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요즘 왜 캠핑이나 차박 같은 걸 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그죠? 많죠. 예. 네, 그러니까 캠핑을 가면 아무리 좋은 데를 가더라도 자기 집보다는 환경이 열악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사소한 물건들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결국 모든 물건은 가치를 지녔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로운 환경에서 부족한 것 없이 늘 좋은 것만 쓰면서 살아온 사람은 예. 웬만한 선물에도 감흥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진 것들이 새로운 물건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별로 가진 게 없이 청빈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요컨대 가치는 결핍이 만들어낸 반대급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보자면 현실의 재물의 양과 마음의 풍요로움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을수록 만족과 감사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문명 생활을 누리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쩌면 심리적으로는 가장 빈곤한 상태에 놓인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예. 재물이 많을수록 만족과 감사를 느끼기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재물이 적을수록 만족과 감사를 느끼기 쉽다. 거기에 또 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죠? 하여튼 뭐 또 부유하고 풍족할수록 이 네. 만족감 느끼기 힘들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편 물건의 가치는 그걸 얻기 위해 투입한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진멜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물의 가치는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희생의 크기에 의해 측정된다. 예. 그러니까 어렵게 구한 물건일수록 가치 있다고 느끼는 반면에 너무 쉽게 손에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는 가치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똑같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자동차와 대학 입학 기념으로 부자 아버지에게서 선물 받은 자동차라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자동차를 소중하고 애지중지하게 생각할까요? 둘 다요. 그러니까 요즘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돈 내산. 예. 자기 돈으로 산 물건을 좀 더 더욱더, 소중하게 그렇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해서 뭐 저는 부잣집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부잣집에서 자녀에게 너무 쉽게 비싼 선물을 해주는 건 별로 좋은 현명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자녀는 당장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물에 대한 가치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게 심해지면 그 자녀는 앞으로 어떤 선물을 받아도 감동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작은 것들이 주는 소소한 가치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어쩌면 행복 불감증 상태로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획득한 거에 대해서는 좀처럼 만족감이나 소중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알아서 그럴까요? 뭐 워렌 네.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 부호들이 자녀들 용돈을 그 자기 재산에 걸맞지 않게 아주 조금씩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되게 부자이면서도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 평생 동안 무소유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법정 스님도 비슷한 일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스님은 누군가가 사다 준 작은 닭이 세트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며 잘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한 번은 대만을 갔더니 우연히 비슷한 게 있길래 몇 개를 사왔답니다. 그래 이제 몇 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처음 하나를 가졌을 때 소중함이나 알뜰함이 사라져 버리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당초에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된다. 결국 가치는 풍족함이나 손쉬움과는 상극관계에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나치게 풍족함 속에 있는 사람은 소유물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해서 각자 나는 평소에 내가 가진 사물들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고 음미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수시로 점검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생활 속의 인문학. 오늘은 이렇게 가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